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2020년 고졸 2회 문제 사회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뭐 잘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게 아니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반성 또는 대비하는 시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적중률이 96%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원에서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어때요? 대부분의 문제를 다 정상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하나 더, 한 문제가 빠져 있는데요. 그 문제도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청원과 함께 준비했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 대부분 다 고득점으로 준비가 마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쉬웠던 부분도 있어요. 저 평이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기출문제에서 반복됐던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준비했다고 한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뭐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개념, 불평등이라든가 또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든가 또는 어때요? 경제에서 나오는 뭐 세계화라든가 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치 유행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몇 번 강조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시험 개념입니다. 어떤 거를 준비를 먼저 개념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금 더 사례와 함께 준비를 하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 어렵지 않게 준비를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도표 문제, 우리 사회에서 나오게 되면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도표 문제가 되는데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없던 도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 도표의 면면을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도표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지도와 같은 문제가 병행되면서 조금은 난이도가 앞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거기에 최근에는 어때요? 뭐 환경 또는 뭐 개발 제한 구역 또는 어때요? 뭐 생태 통로 뭐 이런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이제 최근의 경향을 반영했다라고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합리적 경제활동, 합리적 경제활동이라는 게 뭐지요? 자기 같은 비용보다는 더 많은 편익을 누려야 되겠죠. 최근에는 이러한 합리적 경제활동도 많이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1차 때 조금 점수가 안 좋았던 학생들 2차 때 준비했다고 한다면 더 고득점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많이 기대해 봅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도 많은 그런 점수를 보여서 상당히 만족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의 경향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사회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앞쪽에 보시면 대부분 문제가 보면 경제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사회를 바라보는 창의라든가 또는 공정성. 최근의 테마가 뭐예요? 공정, 정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과 정의.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 환경 변화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많이 누리긴 하지만 특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든가 특히 미래를 대비하는 지금 시대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험도 보면요. 합리적 선택에서 7개, 경제 부분에서 7개가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예전에는 어때요? 경제가 그렇게 중요성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성이 매우 좋아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제를 대비하지 않으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거기에 최근에는 미래를 바라보는 창이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에서도 많이 나온다. 실제로 보면 등장하지 않았던 뭐 슈페터라든가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개념들 위주로 조금 더 파악을 해두신다면 우리 학생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지리와 기후 부분에서도 한 문제씩 등장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가끔씩 보면 어때요? 이제 조금 더 만점을 조금 더 고득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문제를 한두 문제씩 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가 이번 시험에는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 학생들 준비할 때에는 조금 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무한 반복해 주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분석을 해두신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뭐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하나 더 보면 난이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편이면 선생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난이도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중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경향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 또는 중하 정도였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큰 단원에서는 골고루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과목들 보시면 어때요? 어떤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요. 사회는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비중 있게 내려고 출제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이라도 내 좀 자신 없어 빼버린다면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조금 골고루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량 또는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한 최대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